최근 들어 많이 진행되고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이 맞선 몸에서 거절당하는 사연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지금. 첫째, 이제, 남성분이 초혼일 때는 그래도 좀 덜해요. 재혼인데, 하는데, 만약에 남성분이 자식이 없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한국 전처가 애를 데려가서 키운다?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 자식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신부들이 거의 노해요, 요즘은. 응? 왜? 한국 와서 애하고 부딪히는 게 이제 싫은 거죠. 어? 그럴 경우 거의 노하고, 그 다음에 신랑분이 실제 나이보다도 많이 겉늙어 보이는 신랑. 외모. 그걸 봐요. 실제 이 신랑이 아주 잘생겼다, 뭐 이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많이 좌우하고. 나이라면 대머리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대머리는 그래도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요. 아닌데, 이제, 요즘 신부들은 실제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는 신랑이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택할 경우는 신부들이 노하고 가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신부들 선택하면 신부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동안이면 된다는 거죠. 저 동안이면 제일 좋죠. 그러고 신부들은 이 신랑이 돈을 잘 버느냐, 뭐 돈을 작게 버느냐, 이거는 크게 개의치가 않아요. 자, 첫째, 나이 차이. 그 다음에 외모가 동안이냐 동안 아니냐, 안 그러면 제 나이처럼 보이느냐, 이거. 그 다음에 보는 게 자식이 재혼일 경우 자식이 있느냐, 누가 키우느냐, 여기서 좌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금전적인 걸 많이 안 본다는 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어느 정도 다 돈을 좀 어느 정도는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자, 급여 뭐 300만 원 받는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을 받는다, 1000만 원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자식이 있다.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초혼이다. 300만 원 받는 신랑 택해요, 신부들은. 왜냐면은 한국 가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애가 있고 복잡한 과정에 얽히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돈은 나중에 힘들면 나도 가서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 있잖아요, 베트남 신부들이. 그러면 40대, 50대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이 거절당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셨어요? 이번에 사실 47세 되신 분인데 9살, 11살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랑분은 요즘 애들은 아침에 학교 갈 때 용돈 주면은 나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교 끝나고 밖에서 저녁 사 먹고 학원 갔다가 집에는 오는 시간은 밤 9시 넘어야 10시쯤 돼야 집에 온다. 그 때문에 신랑은 애들 없는 거나 똑같아요. 하지만은 실제 신부는 아니잖아요.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말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문에 그 신랑분이요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신부는 거절, 또 신부가 오케이 하는 신부는 본인이 전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3일 동안 아마 엄청나게 봤어요. 엄청나게 봤다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0명 봤을 거죠, 아마? 다 거절당한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보내니까. 본인이 그저 마음에 가는 사람 중에 했는데 다 거절당해버리는 거죠. 평균이 얼마인데 7, 80명이? 보통은 몇 명만? 한 30명, 40명 정도요? 중국에도 본 거네. 예. 3일 동안 봤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솔직히 이제 결혼하는데 2명이 결혼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이제 한 분은 사실 조금 눈이 높아요. 이 남성분이. 한 분은 자녀가 있다 보니까 두 분 다 3일 동안 시달렸어. 응? 그래도 3일 만에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자녀 있는 분 신랑은
그 선택한 여성을 제가 좀 반대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나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나이가 어린 신부다 보니까 저는 반대를 했는데 굳이 신랑분이 하겠다 해서 제가 당신의 이런 점은 그 여성의 충족을 못 시켜줄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대신 당신이 담배 피우는 거라든지 술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제를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충고했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쉽게 사실 바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가 어떤 말까지 사실 했냐면요, 나중에 나한테 무슨 소리 안 하기로 각서 쓰겠냐 소리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하셨고요. 그럼 반면에 그 30대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많이 그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나요? 30대, 40대 초반은 사실까지는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없죠. 왜냐면 그 나이대 신랑분들은 그나마 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왜 대부분이 그 직업이 예를 들어서 직업에서 시골에서 뭐 농사한다 이러면은 조금 거절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을 한다. 그러면 특용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신부한테. 그러면은 거의 거절 안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시골에 농사하면 다 시골 아주 배농사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야채 키운다 해도 사실 완전 옛날 농사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특용작물 아마 하우스 해갖고 거의 기업형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명해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은 신부들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대 신랑, 40대 초반 신랑까지는 거래당한 사례가 많이 덜하죠. 그러면 거꾸로 지금 베트남 여성들이 좋아하는 한국 남성은 잘생긴 사람이죠. 솔직히 여자들도. 키 크고 잘생긴 키보다는 키는 또 많이 안 그래요. 딱 생김새가 잘생겼다. 근데 베트남 여성들이 잘생겼다는 기준은요, 한국 남성들 중에 조금 빼빼 마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약간 오동통한 살짝 살이 좀 있는 남성, 그런 남성들이 잘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많게도 여자들도 잘생긴 남성을 선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부모와 같이 안 살고 단독으로 살고 아파트에 살고 도시에 살고 이런 조건의 남성들이 최고의 남성이죠. 신부들한테는. 한국이나 똑같네.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말한 거지만은 한국 사람 맛은 뭐나 베트남 사람 맛은 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은 따라왔어요.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결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봤을 때 저 신부가 왜 오케이 하지? 의구심을 가진. 그러면은 그 신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요, 본인도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수하다 보니까 신랑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아무 그 없이 신랑은 문제가 있어. 재혼이고 자녀도 있는데 신부가 하겠다. 그러면 100%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거는.